방사선 가속기 유치 신청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 유치를 위한 국민청원이 1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옥천군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극복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지급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일부 공개를 놓고 추진단체와 선관위가 적절성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방사선 가속기 유치 신청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은 지난 2008년 방사선 가속기 유치에 뛰어들었다가 경북 포항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만큼 제공할 부지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을 띄워 내려다본 청주 오창읍 후기리와 가좌리의 모습입니다. 2억 년 전 주라기 시대에 생성된 단단한 화강 압류가 주된 지지를 구성하는 매우 안정된 지역입니다.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현재 과기부에서 제시한 선정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지난 20년간 지진의 그런 역사나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이미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로 승인된 곳으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이곳을 정부에 무상 제공할 방사선 가속기 후보지로 점 찍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기본 부지는 가로 500m, 세로 520m 길이에 최소 26만 제곱미터의 사각형 땅. 충북은 둘레가 800m인 중대형 방사선 가속기 구축에 대비해 산업단지 고시면적 중 50%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초대형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그림입니다. 현재 지금 34% 정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갑자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바로 이제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가속기를 같이 하면 되게 좋겠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방사선 가속기 입지로 최종 확정되는 대로 공장 용지를 연구시설 용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1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6천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 충북이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네, 방사선 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국민청원이 1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돌입한 오프라인 서명은 8일 만에 133만 3천 명을 넘었고 온라인 서명도 16만 8천 명에 달해 합계 150만 1,3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내일 방사선 가속기 유치 계획서와 함께 서명부 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방사선 가속기 유치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과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공동 유치 건의문을 채택하고 방사선 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양당 소속의 21대 총선 당선인 전원도 참여했습니다. 옥천군이 도내에선 유일하게 전체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예산을 지원금으로 돌려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 경기도. 반면 충청북도는 물론 도내 11개 시군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없었습니다. 옥천군이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오는 6월 10일 옥천사랑 상품권 카드 발급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옥천군은 지역경제 진작의 지속성을 위해 지급 시기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보다 한 달 늦췄습니다. 우리 옥천형 국민 또 재난기금을 함께 주면은 너무 중복돼서 사용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시차를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유 예산은 51억 원. 옥천군의 재정 자립도는 11.37%로 낮은 수준이지만 취소된 축제 예산, 해외 연수 반납 비용 등을 돌려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옥천군 의회도 다음 달 2차 추경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그 어려움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로 좀 숨통을 트이는 게 의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1인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역 경제 활성화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일단 지역의 여론은 긍정적입니다. 도움 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아예 없을 때하고는 다르니까. 1인당 10만 원씩이면 적게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또 그 10만 원 갖고는 치킨 한 대여섯 마리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받으면 시장 보고 하는 데 쓰겠죠. 뭐 반찬 사고 하는데 시장 보는 쪽으로 쓸 것 같아요. 다만 카드형이라는 데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카드기가 있는 집은 괜찮지만 카드기가 없는 집은 또 거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저도 카드기가 없어요, 지금. 도내 첫 시도인 옥천형 재난극복 지원금. 지역 경제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가 충주 지역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이어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수 592헥타르와 밭작물 110헥타르 등 702헥타르에서 농작물 냉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동량면 사과와 산청면 고구마, 금가면 옥수수와 주덕읍 배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정밀 조사를 거쳐 농가의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를 놓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일부 공개를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누군지 추측할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정보 공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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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지역 주민들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주민 소환을 위해 제출한 서명부 4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18일 정군수에게 넘겨주려고 하자 주민들이 몰려온 겁니다. 얼마 살지도 않는 군 그런 지역에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서 완전히 이건 주민 소환을 방해하는데 선관위가 반대하는 세력에 그 힘을 거들고 있다는 얘기가 더딥니까 그게? 주민들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선관위가 주민 소환 투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주민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중립 의무를 위반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생년월일과 구체적인 주소는 삭제되지만 보훈 같은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름과 읍면이 크로스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선이 되면 그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공언하고 있고. 선관위 측은 정상혁 군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법률적인 부분 추진하시는 단체 쪽에서 어떤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다 올려드렸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서명부 공개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행정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두 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실 10제곱미터를 태운 화재였는데 피해가 컸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각. 검은 연기가 아파트 지하에서 계속 새어나옵니다. 연기에 놀란 주민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5층에서부터 그 뛰어내려오는데 애기가 그 엄마가 때렸는데 그걸 제가 옷금방 뛰어내려갔거든요.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청주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실 내부 10제곱미터를 태워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80대 노인 등 주민 44명이 집단으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출근 준비 중이던 주민 1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났다 해서 맨발로 그냥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옆집에 있는 애들이 창문 밖에 있길래 제가 여기 트랙이 타고 올라가서 애들 같이 도와준 거죠.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연기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계단식인데도 별도의 방화문은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 불이 난 아파트 지하와 각 세대가 배관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사업장 나갔을 때 오수배관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내 이제 오수배관이나 이쪽이 또 지하로도 통해 있으니까 그 틈으로라도 또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실 청소 노동자 임시휴게소에서 사용하던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제천에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딸이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7시쯤 제천의 한 주택에서 81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4살 딸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지만 폭행 흔적이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버지의 부검을 의뢰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행복교육지구 증액 예산을 본예산 심사에 이어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또 삭감했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돌봄교실과 체험학습 지원 등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제천시가 제출한 예산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절반씩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2억 원이 삭감된 셈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충주 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일 충주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16살 A군을 경찰에게 인계받아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대전 소년원으로 유치했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 사이 정부 운영 중단 권고를 받아들여 휴업한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했거나 연속하지 않아도 열흘 이상 휴업한 곳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꽃동네대학교가 재난지원금 성격의 장학금을 전교생에게 지급했습니다. 꽃동네대학 황선대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며 전체 재학생 475명에게 15만 원씩 긴급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하겠다며 충청북도에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미취업 청년 지원에 나섭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15억 원을 들여 미취업 청년 5천 명에게 구직활동비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